영화 부산행 이후 4년, 좀비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부산마저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나갔고 전대미문의 재난 이후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한반도, 이렇게 고립이 되어버린 섬에서 다시 한번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 반도입니다. 2016년 7월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부산행이 1100만 명이라는 한국 좀비 영화의 신기원 그리고 흥행을 기록하였고 뒤이어 후속편 제작이 확정되었었죠. 몇 달 전 이 속편 반도의 포스터가 공개되었고 2020년 여름 개봉을 확정지으며 영화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반도는 스탠드얼론 시퀄, 다시 말해 전작인 부산행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내용으로 전개되는 형태의 영화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이 스탠드얼론 시퀄은 응답하라, 007 시리즈나 마블 코믹스의 로건과 같이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예 별개 내용의 작품들이라고 보면 되죠. 현재 공개된 반도의 포스터를 보면 각각 낮과 밤의 배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행에 등장했던 좀비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전설이다와는 다르게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좀비들은 햇빛의 환한 대낮에 활보하기도 하죠. 반도의 신호를 보면 부산행 이후 4년, 버려진 땅 대한민국의 주인공 정석이 피할 수 없는 미션을 받고 한국 땅에 다시 발을 들인다고 합니다. 사실 좀비랜드가 돼버린 시점부터는 모든 시스템이 망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기 마련이지만 이 주인공인 정석이 미션을 받고 한국에 왔다는 건 최소한의 정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죠. 빌어먹을 이 나라가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첫 번째 포스터에선 헌한 보름달과 폐허를 배경으로 좀비들 속에서 총을 든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참치형이겠고요. 부산행 이후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녹슬어버린 항구의 배와 차, 아스팔트를 뚫고 자라나는 잡초들이 보입니다. 나는 전설이다의 뉴욕 속 도심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데 살아남은 인간보다 좀비의 개체수가 훨씬 많을 것이고 이 좀비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두 번째 포스터에서는 뜨거운 태양 사이로 달려오는 좀비들이 보이고 주인공인 강도원과 이정현이 총을 들고 맞서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여주죠. 포스터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영화 부산행 때와는 다르게 인간들이 직접 총을 들고 있기도 한데 좀비들 좆됐죠? 포스터의 오른쪽을 자세히 보면 서울 지하철의 폴사인이 보이는데요. 반도는 인천항과 인천대교를 주 배경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사전에 공개되었으나 이 포스터 속의 단서와 이후 공개된 내용들을 통해 인천을 통해 서울로 향하게 된다는 스토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공개된 첫 번째 스틸컷에서는 소총을 무장한 채 강렬한 눈빛을 내뿜고 있는 정석의 모습,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이 보이고요. 두 번째 스틸컷에선 이 양수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좀비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좀비들이 연기들을 잘하긴 해. 연상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반도는 부산행 2는 아니다, 부산행의 4년 뒤 이야기이며 세계관은 같지만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고 캐릭터도 다르다, 좀비 파동이 일어난 이후 정부 권위가 소멸되고 지리적 특징만 남은 한국을 배경으로 했다, 반도의 스케일은 부산행의 열차와 다르며 부산행이 좁은 공간에서 촬영됐다면 반도는 훨씬 넓은 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지 로메로의 작품인 랜드 오브 데드, 더 로드, 매드맥스2,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아키라, 드래곤 헤드 등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선 이 바이러스를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서 부산행이나 반도 속에서 비극을 가져온 집단 이기주의를 직접 보고 있다 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산행과 반도에 이어 이 좀비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3편에서 다뤄질 것을 생각하고 있고 3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연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반도의 캐스팅엔 모두가 잘 아시는 참치형이 메인 미션을 부여받아 한국 땅을 밟은 주인공 정석 역을 영화 명량,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구남도 등에서 많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인 밤만 나를 믿어봐의 주인공 이정현이, 생존자 민정이 역을, 영화 소원, 오빠 생각 등에서 큰 존재감을 보였던 아역 배우 이래가 준이 역을, 배우 권예원은 민정무리의 연장자로 구출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김노인 역을, 뛰어난 캐릭터 소화를 하는 팔색조 배우 김민재가 황중사 역을, 영화 꿈의 제인을 통해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휩쓸었던 배우 구교환이 서대위 역을 맡으면서 열연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초토화가 된 영화계 상황으로는 기존 확정된 여름 개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영화의 제작이 확정되면서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되었던 지난 작품 부산행과 같이 반도 또한 칸 영화제의 강력한 초청 후보로 거론되었는데요. 코로나의 여파로 5월 개막 예정이었던 칸 영화제 또한 현재 잠정 연기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에게는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원래대로라면 칸 영화제의 초청 작품들은 4월 중순 정도에 발표되고 이렇게 초청된 작품들은 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상영되는데 기존대로라면 5월 중에 반도가 칸 영화제를 통해 공개될 테고 약 두세 달의 시간이 지난 후 공식적으로 전 세계 영화관에 개봉되는지라 기생충
기생충과 같은 영화처럼 칸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지 않는 이상 영화의 화제성을 두세 달 이후 개봉된 영화관까지 가지고 가기는 힘들죠.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만약 칸 영화제가 6월에서 7월 사이인 여름에 열리게 된다면 영화의 개봉 시점과 맞물려 기존보다 훨씬 더 극대화된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이 반도가 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이번 영화엔 약 150억의 제작비가 투입되었고 현재는 모든 촬영이 종료된 후 후반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데요. 2016년 부산행을 통해 한국 좀비 영화계의 신기원을 빛냈던 연상호 감독의 이 작품이 과연 2020년 현재 영화 속에 등장한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현 시점 우리가 무사히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을지 영화 반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생기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